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해원의 생활 법률,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을 테마로 일전에 해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월화 노노 방송을 하면서 화요일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 생활 법률 위주로 좀 여러 가지 해원 컨설팅하는 역할이 많으니까 꼭 우리가 필요한 것 위주로 좀 여러 가지를 해드린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갑자기 지방으로 전거를 간다든지 애에 따라 학교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그럼 종전의 주택을 어떤 경우에 언제 팔면 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 드리는 거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저한테 질문이 이제 온 사항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봐 드린다면, 그분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울산 고항의 송정지구에 이 어떤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본인의 명의로 에, 갖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울산은 동구에 와이프 명의로 또 집을 한 대 샀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는 2019년도고 12월이래요. 요거는 12월 뭐 초고, 요거는 12월 30일 중 말쯤 샀나 봅니다. 그런데 뭐 살기는 아마 여기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2022년 뭐 이때쯤 팔면 이거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왔는데, 이와 같은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사정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꼭 뭐 세금을 좀 절세를 하면 또 여러 가지 파는 시기에 따라 세금이 여러 가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 가고직이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싶어서 파는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은 그렇습니다. 뭐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 또 달라지니까 잘 판단해서 팔면 좋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과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되는지, 또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은 오늘 방송 대신 이와 같이 이런 경제적 문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면 만약 그렇게 해당될 수 있는지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주거 이전 목적 등으로 또 하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종전 주택을 언제 팔면 세금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주제인데요.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세법 조항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관련 세법을 찾아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이런 조문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이제 A주택인데 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사고, 또 이와 같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3년 내에 종전주택, 즉 A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년 지나서 사야 된다. 그리고 요 산업부터 3년 내에 양도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정지역이거든요. 세법은 각종 우리나라 조정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은 만약에 조정지역 옛날 주택, 구주택이 모두 다 조정지역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새로운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이후에 9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고요. 또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또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요약하자면 이제 통상적으로 A 주택은 내가 현재 살고 있고 B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은
지나서 치다가 이건 똑같은데 만약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만약에 B주택이 9월 14일 이전, 2018년 이전에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거 3년을 되는데 이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근데 또 그럼 9월 15일 이후에는 1년 이내에 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또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또 전입신고까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럼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이 취득된 경우만 혜택 준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 살다 보면 1년 지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지방으로 이사를 뭐 이전을 한다든지 근무지가 바뀐다든지 취약 활동이 다른 데 학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라는데 세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애가 뭐 고등학교에 취학을 했다든지 직장 변경이나 정근 등 행병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한 질병이 치료, 요양 목적이라든지 학교 폭력에 관한 폭력으로 전학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지역에 집을 샀는데 이런 사유가 있더라. 어, 그래서 B라는 주택을 샀는데 원칙은 1년 지나서 사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살 수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누가 뭐 취업에 관련된 직장 변경됐다든지 정근 등의 목적으로 인 경우에는 어쩔 수 그 속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지역에. 그러면 1년 지난 전에도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전학이나 뭐 여기는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어느 지역에 가서 사야 되느냐?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강남구에 있다가 강북 거우에 가도 해당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울산 여기가 북구인데 북구 살다가 동구로 가는 경우도 해당되느냐라고 있는데 세법도 그런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보니까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되네요. 서울시 같으면 고양시 같으면 서울로 이사 간다든지 울산 같으면 경주로 이사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같은 구는 어떻게 되냐? 광역시 지역 안에서는 구지역과 업문지역 간의 주거를 이전해야 된다. 자, 울산시를 따져봤을 때 북구가 있고 동구가 있다면 이런 같은 시지역이 안 되잖아요. 또 시지역 내니까 구지역은 안 되잖아요. 다만 저 읍면 지역 간의 주거로 이전하는 가능하니까 북구에서 살다가 울산은 울주군 읍과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북구에서 울주군 읍면 지역으로 가는 거는 괜찮다. 전화기를 갔다 하면 예전에 뭐 역시 구도 상당히 큰 지역인데 왜 국길이는 인정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세대원 전원이 쌓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세대원 구성원 중 일부나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봐준다. 즉 전원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1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도 봐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받은 거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거부는 이런 것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 2019년도에 남편 명의로 송정에 아파트를 하나 사로 매입을 했대요. 근데 12월 말쯤에 이건 초고 말 무렵에 또 동구에 아파트를 샀다라고 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만약에 와이프 되는 부분이 이쪽으로 일사로 뭐 어떤 증권이라든지 자식이 이렇게 학교 고등학교를 간다. 아까 말한 대로 중학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이사를 집을 샀다 그러면 가능한데 어떤 목적이 되는데 그거 명확하지 않고 설령 그런 목적 샀다고 하더라도 광역시는 같은 군업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분은 뭐 1세대 1주택으로서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 경우는 좀 확률은 좀 떨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각종 새로운 주택을 사거나 파는 경우에 뭐 가까운
회계세무사나 세무서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더 가까운 또 컨설팅 회사나 또 부동산 업자들은 좀 대부분 세법을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또 뭐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고 이같이 어떤 부동산을 주택을 살 때 참고하면 어떻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논어 대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상식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또 재미난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